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길이 참 미끄럽어요. 날씨가 아주 쌀쌀 불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길도 미끄럽고 인도도 미끄러워가지고 노인들이 다니시는데 그냥 살검살검 이렇게 그냥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길이 미끄러울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노인들에겐 아주 보약입니다. 그게 보약. 손도 꽁꽁, 발도 꽁꽁. 찬바람이 옵니다. 오늘 찬바람이, 나 이렇게 찬바람이 쌀쌀 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귀가 이게 얼고 말이죠. 그냥 귀가 그냥 아주 그냥, 이 입하고 코는 마스크를 쓰니까 괜찮은데 아주 찬바람이 진짜 쌍쌍 불더라고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 웃구나. 이런 노래 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진짜 찬바람이 쌀쌀. 나 올 겨울 들어서 이렇게 쌀쌀 부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 병원에 그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병원에 가는데 골목에 바람이 부는데요. 정말 겨울을 느끼겠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그렇게 추운 거는 못 느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건가? 내가 늙었나? 늙었지. 하여튼 오늘 참 추운 걸 느꼈어요. 근데 오늘 기온은 5.7도더라고요. 6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은 14도랍니다. 14도. 오늘 날씨에 거의 3배 아닙니까? 내일들은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옷 두둑히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마우라도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도로가 이렇게 살짝 얼기시니까요 습기가 있어가지고요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부평을 간다고 가는데 그 철마산 언덕을 차를 끌고 넘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철마산 올라오는데 그때 길이 많이 미끄렀어요. 그 옆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에 응달이기 때문에 얼었어요. 그분이 그냥 내가 차 타고 쭉 부평을 넘어가는데 그냥 저 밑에서 반대편에서 올라오다가 차가 그냥 휙 하고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악셀을 밟았으면 그냥 받았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멀쩡히 쭉 이렇게 오는 걸 봤는데 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요 미끄러우면요 차가 뺑 돕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때 뭐 사고는 나지 않고 그분 상당히 놀랐을 텐데 그래서 그분 차를 내가 세워놓고 차 이렇게 돌려서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14도, 모레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11도,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7도, 월요일 날 7도 이렇게 영하 이렇게 됐다고. 내일이 제일 춥습니다. 14도. 근데 지금 아주 바람이 쌩쌩하게 붑니다. 진짜 찬바람이 붑니다.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적에요. 이렇게 축구 그럴 적에
들에 나가서 이제 그 뭐 웅덩이 퍼서 미꾸라지도 잡고 또 연도 날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그 뛰어댕기면서 그냥 그게 눈에 그냥 무릎까지 빠지는 눈에 막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그냥 그렇게 연도 날리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그 들에 나가서 웅덩이 이렇게 물 퍼가지고 얼음 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잡고 거기다 또 불 놓고 불 쬐다 또 바지 밑에도 불 태먹고 그런 적이 생각이 납니다만 진짜 옛날 그 겨울을 느끼겠어요. 올해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내가 작년엔 덜 쳤는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늘 아까 병원에 갔다 오는데 그냥 골목에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쌩쌩 바람 부는지요. 정말 겨울을 느꼈습니다. 겨울을 느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겠지만 진짜 이제 서서히 검찰들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 28일 날 검찰 와서 조사를 받아라 통보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아주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소환 통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저 양산에 살고 있는 요즘 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탁 기르는 양산에 사는 사람 있죠? 문모라는 사람. 이제 거기도 이제 소환 통보해야 돼요. 박지원이도 소환 통보를 해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면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는 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양심을 놓고 살아있는 사람이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재명이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사람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어요.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김문기는 같이 저 외국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랬는데 죽었는데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은데 다 어떻게 내가 아냐는 거예요. 아니 치매 걸렸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골프 치다 해외 나가서 며칠씩 같이 지내는데 모른다. 그거는 그 죽은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게. 저도 행정을 해봤잖아요. 기관장을 조그만 거 해봤잖아요. 직원들요. 웬만한 직원들 거의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계장급 되는 사람들이 한 70명 됩니다. 팀장이죠. 그래도 거의 기억합니다. 되게 여성들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거의 기억합니다. 뭐 과장들, 뭐 국장들이야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알지요. 근데 일주일씩 해외 나가서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 모른다.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그저 자기만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죽은 사람에 대한 무시합니다. 그게. 이재명이 검찰 소환한 거요. 이번에 소환해가지고 그냥 꼬링 시켜준다. 꼬링. 대장동에 수천억씩 해쳐먹게 만들고 말이죠. 예? 그 지금 현재 걸린 게 한두 가지입니까? 가족들도 하나같이 그렇잖아요. 부인도 그래. 법인카드 가지고 막 그냥 긁어대고 말이죠. 공무원이 그 비서같이 다니고 말이죠. 난 상상이 안 돼요. 야, 경기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요. 그냥 뭐 시민단체고 뭐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이재명이 검찰 소환 통보했다. 이재명이 저 문통 검찰 소환해가지고 꼬리나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저녁에 곡차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주 검찰들이 참 조근조근 잘해요. 지금 이재명이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구속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뭐 성남동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쌍방울 이제 무슨 투방울이 이제 그 거기 사건도 있고, 그 대법원에 그 저기 그 변호사 대납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말이죠. 백현동 사건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 소환 통보한 거는요. 성남 FC, 성남 그 축구단 거기에 그 저기 후원금 된 거잖아요. 그거를 제3자 뇌물로 소환 통보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최순실이 그 사람한테 삼성에서 뭐 말 사주고 뭐고 하는 게 제3자 뇌물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20여 년씩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제3자 뇌물 사건에 1억이 넘으면요. 1억이 넘으면 무기까지도 갑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20년은 받게 된다 이거죠. 그거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검찰이 다 이 주판을 다 튀겨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읽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성남 대장동 사건 그것도 또 할 거고, 뭐 백현도 사건, 뭐 위례 도시 신도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쌍방울 그 법인 대납 사건도 있을 거고, 이북에 뭐 또 사업한다고 이북에도 한 것도 있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검찰이 확실하게 법치를 세워야 됩니다. 이 검찰이 소원했더니요, 이재명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참 진짜 얼굴 두껍습니다. 그렇게 무섭나? 그게 이재명이가야. 내가 그렇게 무섭나?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아니, 대가 치를 건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검찰이 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부가 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야, 정치는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가 봐요. 난 그래서 그 국회에 못 나갔다 난 그냥 정치 때려치고 말았는데요. 나 얼굴이 두껍지 못해서 그러는 거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말하다가 그 얼굴이 두껍다 그러면 뭐, 네 얼굴 낯짝이 깽가리 낯짝이냐 그러게. 깽가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그대로 있거니. 그리고 쇠하냐, 깽가리가 쇠판 아니야, 쇠판. 그래서 깽가리 낯짝이냐 그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참 이재명이 정말 두껍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냐? 무섭긴 뭐 무서. 검찰에 소환받았으면 가서 정정당당하게 조사 받으면 되는 거지. 법치국가에서 무슨 뭐 특권층이요 뭐요, 이북이요 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재명이가 검찰이 무섭겠지. 어떻게 안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고 심장에 털이 났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러면 그걸 고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강심장해도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중앙 신시장에서 경청 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뭐가 무능이고 뭐가 불공정이요. 참 얼굴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그렇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얼굴 두껍지 않습니까? 강심장이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는요, 공정을 내세운 정부입니다. 법치를 내세운 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통 정부 때 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모두 다 적폐로 다 싹 조사해서 법대로 가차없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탈탈 털다니 문통 때 조사하다가 경찰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검찰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 검찰들 다 또 구속되게 생겼어. 다 조사할 거예요.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무혐의인 거 다 덮은 거고요.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했다. 야당 파괴가 무슨 야당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입니까? 야당의 의원들 그저 그 가짜 뉴스 보내고 말이죠. 그 가짜 뉴스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 뭐 청담동에 술집에 뭐 윤석열 대통령 오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나 뭐 했다나 가짜가 그 사람들 다 옷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옷 벗겨면 그냥 가만히 집이 갖다 보내면 안 돼요. 저 큰 집이 보내가지고 전 반성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야지. 밥만 먹으면 인간입니까? 돈만 있으면 인간이에요? 배지만 닮으면 인간이야? 아이고 참 정말 깽간이 낯짝인가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며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없는 먼지래요. 야 저게 강심장이에요. 저래야 정치하는 건가.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에 종사하는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참 성남시장 하면서 그 결제하고 거기 그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의 밑에 있는 측근들, 이재명 밑에 있던 측근들이 구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구속되면 거기 결재권자는 책임이 없다. 예라이. 에이구, 에이구, 나이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참 해도 넘어오는구만. 이 대표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누가 대가를 받는지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의 법칙이라며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주의라는 민주 얘기하지 말아요. 민주 얘기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요. 도대체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기 밑에 사람들이 4명이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아이고 아무 죄가 설상 없다 해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라도 대표 지금 내려놓고 정치 손 띄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에 딱 맡기고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 받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머리가 왜 하늘로 있는지 알아요? 하늘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가 왜 두는데 개나 소는 머리가 옆으로 나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머리 있잖아요. 두 발로 걸어다니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인간이지. 심장이 뛰게 되면은요,
뜨거운 피가 돌게 되면 양심이 있어봐야지. 아이고 참 해도 내가 저렇게 강심장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날씨는 참 찬데 이때 큰 집이 들어가게 되면 눈물로 반성도 많이 꽤나 할 겁니다. 결국 그걸 이제 그러는 날을 두고 봐야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두고 보시자고요. 죄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국가에 있는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검찰들은 뭐하냐, 경찰들은 뭐하냐 맨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요. 그때를 기다려 보시자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추우신데 정말 건강 조심하십시오. 뭐 명예가 뭐 있고 돈이 암만 많고 뭐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하셔서 저 병원 신세 안 지고 자식들한테 고생 걱정 안 끼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셔야 또 내년에 따뜻한 봄날이 오면 아지랑이가 끼고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벚꽃이 피고 그러는 또 따뜻한 또 봄을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봄을 기다리시면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곤중왕TV의 곤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